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때로는 짓밟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한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당하다가 결국 단 한마디를 내뱉으며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순간의 기록입니다. 차라리 잘 됐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는 수십 번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주차장 한복판에서 젖은 시멘트 바닥 위에 고개를 떨군 채 서 있던 그 남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건 네가 한 거잖아. CCTV 다 찍혔어. 어디서 발뺌을 해? 그 말이 날아들던 순간 그의 귀에서는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시선, 그 비웃음,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듯한 차가운 눈빛들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웃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찍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며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그는 단 한 번도 억울합니다라고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경비실 불을 끄고 그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빗물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젖은 점퍼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숨소리조차 죽인 채 흐느끼던 그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그 주차장에서 한 남자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던 사람들 중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사람 하나를 끝까지 몰아붙인 그 선택이 결국 누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될지도요. 그리고 며칠 뒤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던 사람이 조용히 눈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묵직하게.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이유도 묻지 않고 비난받고 끝내는 책임까지 떠안으라는 상황에서 끝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선택의 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한 번쯤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릴 듯 말 듯한 흐린 오후였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눅눅한 먼지 냄새와 젖은 시멘트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떠돌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침에 뿌려진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 군데군데 어둡게 번져 있었고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를 낡은 검은 구두를 신은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버틴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영수 62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경비와 관리 일을 함께 맡은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고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점퍼는 늘 같은 회색이었고 팔꿈치 부분은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한때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손이었다는 사실을 이 아파트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실 안은 좁고 따뜻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가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주전자에서 김이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젖은 구두를 벗고 천으로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이거 미끄러우면 또 뭐라 할 텐데 낮게 중얼거리며 그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가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였습니다. 그가 일부러 끊어낸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 했던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벽에 붙은 작은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색이 바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던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린 얼굴의 아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가슴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왜 항상 남을 믿어요? 우리 가족은 안 중요해요? 그 말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도 후회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단지의 분위기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멀리서 고급 외제차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고 새로 이사온 502호 앞에는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마치 물건을 고르듯 사람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시선이 박영수에게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판단이 끝난 사람 특유의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듯한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요. 남자가 손가락으로 박영수를 가리켰습니다. 경비 아저씨 맞죠? 말끝이 짧았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짐 좀 옮겨요. 조심해서. 이거 비싼 겁니다.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슬쩍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박영수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들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손잡이 부분이 젖어 있어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리면 언제 다 옮겨요? 나 오늘 바쁜데. 그 말에 박영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조심스럽게 상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의 시선은 계속 박영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박영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느끼는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 그냥 지나가겠지. 그러나 그날의 선택이 며칠 뒤 어떤 일을 불러오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502호 앞을 지날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흘러나왔고 그 냄새 뒤에는 늘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박영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더 조심했습니다. 괜히 소리라도 나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서 주차장 입구 쪽 바닥이 미끄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배수구로 쏟아지며 차르르 소리를 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금속 파이프를 두드리며 툭툭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 박영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지훈이 차 문을 세게 닫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그는 손으로 차 문을 가리켰습니다. 은색 차체 옆면에 길게 긁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 흠집을 타고 흐르며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김지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당신 여기 있었잖아. 그는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당신 지나가는 거 다 찍혔어요. 근데 모른다고? 그의 말투는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박영수의 목이 잠깐 말랐습니다.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차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김지훈은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말하죠. 증거 없으면 아니라고.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주변에서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서 상황을 훔쳐봤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슬쩍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시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경비가 이 정도도 책임 못 지면 뭐하러 있어요? 김지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하는 건 하나도 없네. 그 말에 누군가 작게 킥킥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박영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시면 어렵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김지훈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확인?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결에서 강한 커피 냄새와 함께 짜증이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나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수리비 얼마인지 알아요? 수백 나옵니다. 주변 공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은 유난히 더 조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했던 컵이 식어버린 채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는 천천히 얼굴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숨을 참아왔던 것처럼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손등 위에, 그리고 오래된 바지 위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입 밖으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하던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박영수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찐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요. 속 비면 더 서러워. 그 말에 박영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계약서, 직원들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돌리던 동업자의 모습. 형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비즈니스니까. 그 말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졌던 날. 그리고 아내의 눈물, 아들의 원망.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한참 듣던 그는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안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미세하게 뭔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사건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 터졌습니다. 비가 가장 세게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이미 물로 반쯤 잠겨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물 위에 번져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쇠파이프를 때리며 팅팅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그 소리 사이로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수 씨, 지금 당장 내려와요. 관리소 인터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박영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우산을 집어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자마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차 옆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와 딸까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주민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왔네. 김지훈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그는 손으로 차 옆면을 세게 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긁힘이 아니었습니다. 깊게 찌그러진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고 그 주변으로 흰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 틈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람 손 탄 겁니다. 김지훈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여기 있었던 사람, 당신밖에 없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박영수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과 부딪히는 장면은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기폭제가 된 것처럼 분위기가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맞네, 어제 봤어. 나도 요즘은 경비들이 더 문제야. 작은 속삭임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영수는 한 발짝 다가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차에 닿은 적 없습니다. 그 말은 분명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김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럼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박영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 나이에 거짓말까지 하면 어떡합니까?
자식들 보기 안 부끄러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단어가 박영수의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말해봐요.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지우는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수리비 몇백 나올 텐데 그래서 모른 척 하는 거지? 그의 아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딱 봐도 티나잖아. 딸은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김지훈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낼래요? 그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위협하듯 흔들었습니다. 지금 인정하면 내가 좋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박영수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청소 일을 하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찐빵을 건네주던 그분이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은 빠지세요. 이건 우리 문제니까. 그의 말투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박영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던 눈으로 처음으로 김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던 눈동자가 어느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십시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지훈도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뭐요? 경찰 부르시라고 했습니다. 박영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확인하시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기울어진 시선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지훈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그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박영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모든 상황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몇 분이 이상하게도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 안에는 여전히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고 형광등 불빛은 물 위에서 일그러지며 사람들의 얼굴을 어둡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팔짱을 낀 채 계속해서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상황을 전하며 일부러 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 처음 봤다니까. 끝까지 발뺌을 하네 그 말이 주차장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반면 박영수는 한 발짝 물러선 채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은 채 손에 쥐고 있었고 빗물이 어깨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형식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김지훈이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제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밀며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한 번, 그리고 실제 차량을 한 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직접 접촉 장면은 없네요. 한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지훈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아니, 저 시간에 저 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아니라 밀어붙이려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 영상 확인해 주십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몇 분 뒤 관리소 모니터 앞 여러 각도의 CCTV 화면이 동시에 재생되었습니다. 주차장 입구, 기둥 뒤, 그리고 사각지대에 가까운 구석. 화면을 넘기던 경찰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로 쏠렸습니다. 그 화면에는 전날 밤 또 다른 차량이 빠르게 후진하다가 김지훈의 차 옆면을 스치듯 들이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방향을 틀어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조차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딸도 방금 전까지 들떠있던 표정을 그대로 멈춘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접촉 차량 확인됐습니다. 번호도 일부 식별됩니다. 이분과는 관련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차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몇 초 뒤 뒤쪽에서 누군가의 숨죽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닌 거였네. 그 작은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너무 심했지. 저 아저씨 괜히 수군거림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박영수를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김지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빛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김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입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영수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주차장 전체에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각자 다르게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누군가는 당혹감을, 그리고 누군가는 뒤늦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박영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섰습니다. 물이 고인 바닥 위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아파트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단지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단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진짜 아니었지, 괜히 사람 하나 잡을 뻔했어. 그리고 그 말 끝에는 항상 같은 대상이 붙었습니다. 김지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큰 소리치던 그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안에 누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고, 누군가 마주치면 휴대폰을 보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동선 속에서도 시선이 따라붙는다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 사람이야, 아주 작게 들리는 속삭임 하나에도 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CCTV 영상이 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보관되면서 주민대표회의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입주민 간 분쟁 및 허위 책임 전가 시도라는 문구가 회의록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조심스럽게 김지훈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김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안에서도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까지 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애까지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여?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몇 번이나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말을 꺼낼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김지훈이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투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거래처 몇 곳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메시지는 쌓여갔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리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그리고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하게 사람들을 눌러왔는지를. 반면 박영수의 일상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아저씨, 커피 드세요. 요즘 날씨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이전에는 스쳐 지나가던 말들이 이제는 멈춰서 건네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다시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조용했고 가끔 차 한 대가 지나가며 물을 가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그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받지 않았던 번호가 다시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하지만 오랜만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박영수의 눈이 잠시 감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들이 그 짧은 한마디에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 안은 여전히 작고 조용했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통화가 있은 뒤로 박영수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경비실 문을 열고 젖은 바닥을 닦고 분리수거를 정리하는 일상은 같았지만 마음의 무게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오래 막혀있던 것이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했고 말은 자꾸 끊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들이 남긴 한마디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한번 내려갈게요. 그 말이 박영수의 가슴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 뒤 박영수는 관리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려고 합니다. 소장은 잠시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요?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걸 해보려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영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퇴근 후 그는 혼자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는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보던 시간, 직원들과 웃으며 회식을 하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던 그날, 그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많이 휘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도 아직 달지 않은 비어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먼지가 쌓인 바닥. 그는 한참을 서서 그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공간에는 조금씩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책상, 컴퓨터 1대, 그리고 오래된 도면 파일들. 박영수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남자.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김지훈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모은 채 서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김지훈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김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도, 체면도, 그리고 그가 붙잡고 있던 것들까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까? 김지우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여기서 일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지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영수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쯤은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김지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지우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전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 불을 끄며 박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그 말은 더 이상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아주 조용한 인정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묘합니다. 누군가는 잘 나가던 자리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 경계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에서 갈라집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영수는 여전히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검소했고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 속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미안함과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한편 김지훈의 변화는 더 분명했습니다. 한때는 목소리 크기로 사람을 눌렀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류 하나를 처리할 때도 2번, 3번 확인했고 작은 일에도 먼저 나서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바뀔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무너져 본 사람은 다릅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 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김지훈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 한마디에 김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때 함께 일했던 동업자였습니다. 그를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김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과거를 탓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빛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 많습니다. 김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먼저 보면 덜 틀립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그날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잘못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 사람 앞에 다시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생은 늘 두 번째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